여러분, 양도세 중과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집값은 오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부디 한수에서는요, 양도세 중과 문정부의 데자뷰가 보인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신문에 계속돼서 특별되고 있죠. 자, 이걸 보고 과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자,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3일, 제가 수요일 날, 본래 2월 4일 날이 제 세미나 날짜인데요, 수요일이. 그날은,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2월 3일 날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날. 자, 주목할 만한 서울 재개발 초기 지역 선점하는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 이게 무조건 초기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심 지역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그렇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야, 이때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1:1 개별 상담은 항상 수시로 접수합니다. 연락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세 중과 문정부의 데자뷰가 보인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규제의 역설.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한마디로 그냥 중과로 5월 9일이죠. 중과 날짜가 5월 9일 날 중과로 바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집들 파세요. 시간이 근데 너무 짧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거에 한해서는 한번 그 중과를 안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얘기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여태까지 이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이겨본 적이 과연 있나요? 저는 없다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효과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시장을 절대 못 이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어쨌든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매도하는 물건까지는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 일반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가 일반 세율인데요. 중과가 되면요, 2주택은 2주택, 3주택이죠. 2주택 이상, 2주택은 뭐예요? 여기에 45%, 여기 일반 세율에서 플러스 20%가 들어가는 거고요. 3주택은요, 30%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다 세금으로 중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그 매물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놔라, 물건. 빨리 팔아라. 왜냐하면 5월 9일이 넘어가면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요, 과거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현재에 어떻게 될까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과거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과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정부 2019년에서 12, 16 대책, 12, 16 대책에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12월 달부터 6월 말까지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배제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할 테니까 6개월 동안에 한시적으로 시간을 줬으니 중과 안 할 테니까 6개월 동안 빨리 매물들 내놓으세요.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일부 매도 수요는 있었으나 왜요? 6월 30일까지 물건은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팔기 위해서. 왜냐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6월 30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물이 딱 잠김 현상이 나타났죠. 매물이 잠김 현상.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서 시장의 물건이 아예 사라지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또 가격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단지 그게 거래량은 거래 절벽 현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하나씩 거래되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5년 동안.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 효과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다주택자 소득세 중과 효과, 이게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국토부의 산하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 가격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양도세가 1% 올라가면요. 양도세율이 1%입니다. 1% 올라가면 집값은 0.206% 오르고요.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0.879%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그래서 양도세를 올리는 이런 것은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양도세 올리는 데 집착을 할까요? 저는 그게 아마 현 정부의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다주택자는 투기꾼,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그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끔 뭔가 좀 더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집이 없으면 어디가 삽니까? 그러니까 집도 이 세도 월세든 전세든 집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을 짓는데.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공급에 여태까지 의존을 해왔는데 그 민간 공급을 지금 완전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간 공급을 한마디로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불로소득이라는 그런 인식, 이 인식이 지금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 때랑은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도 솔직히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를 이거를 유예를 일반 세율로 1년간 유예하지 않고 바로 5월 9일 이후부터 중과하겠다는 대통령이 발언을 듣자마자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또 똑같네. 문재인 정부의 시즌2로 진행이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성공했느냐는 거예요. 28번인가 정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5년 동안에. 그 28번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면 대책이 나왔어요. 그럼 대책이 나오면은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몇 달 지나면 또 올라. 그러면 또 대책을 내놓으면 다시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또 올라. 또 내놓으면 또 가다가 또 올라. 이렇게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문정부 시즌2로 간다는 얘기, 문정부 시즌2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공급 부족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자, 기존 매물 장기겠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물론 내놓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고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정책 신뢰도가 정말 없는 거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었다. 진보 정권은 또 이렇게 바뀌었다.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 부족. 이 공급 부족. 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근본적인 건 공급이죠, 공급. 공급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지금 LH에서 공급하는 거 플러스 민간에서 공급하는 이 두 가지를 더 빠르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LH는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근데 민간에서 주도하는 거에 대한 규제들을 지금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투트랙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공급을 지금 늘리겠다고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우리 집을 짓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한 달 새에 후다닥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결국은 중장기 대책이란 말이에요. 중장기 대책.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에 지금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재 거래가 활성화돼서 손쉽게 손바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잖아요. 토호제로 묶여서 실거주 요건이 따라 붙잖아요. 지금 실거주 요건이. 그렇죠? 실거주 요건이 따라 붙는데 보세요. 지금 취득세를 정부에서, 저는 사실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취득세를 정부에서 완화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이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거래세를 완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전략, 이건 맞다. 방향성 맞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취득세, 이 거래세가,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고요. 팔 때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완화하고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좀 높이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양도세를 중과한다 그러면은 거래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래세 안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세도 높은 상태고 양도세도 높고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닙니까?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자, 거래 절벽 현상과 초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은 더 빠르게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 매물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갖다가 완화해주면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도 팔 거고 좀 쉽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신축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막아놓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공급 부족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갈까요? 다주택자. 지금 집을 사는 거를 불로소득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세금으로 다 뺏기겠네? 그러면 이제 그냥 나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 매도하고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나 경기권은 가격이 오를 거고요. 지방 가격이 내려가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될 거다. 거래가 이게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는 것들은 선호 지역 위주로 거래가 될 거고요.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높아질 거.
왜냐하면 매물이 시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지역도 똑같이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초양극화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재개발 지역도 지금 많은 분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이 빌라, 재개발 시장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수익형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재개발 빌라 시장 쪽으로 많이 오는데, 이 빌라 시장 쪽으로 오는데, 이 빌라도 지금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수백 군데 지정이 되는 그런 곳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어딘가, 이걸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만 될 거예요.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욱더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집값이 오르는 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은 초양극화로 가고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지역과 오르는 지역으로 완전히 크게 엇갈릴 텐데, 자, 우리가 재개발 투자는 쌈짓돈을 빠르게 목돈으로 만드는 전략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 시장은요,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오르는 시장이 되는데, 거기에 기회가 우리 재개발 시장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조건 이 재개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은 초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중심 지역에 들어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2,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재개발, 입지 좋은 재개발 시장입니다.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을 낸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과거에 투자시켰던 그런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온여로 일가라든지 이런 데들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진행 중인 지금 구역 지정이 된 데도 있고, 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미 2주도,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2주 다 끝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그때 5억대 투자로, 한남 뉴타운은 지금 얼마예요? 한남 뉴타운은 최소한 35억은 됩니다. 30평대 갈게. 프리미엄이 한 28억씩 붙었어요. 원빌라들은. 그러니까 항상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을 내는 거지, 이게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지역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긍정 마인드. 이 26년 시장에는요, 이 긍정 마인드가 결정적으로 투자의 성공과 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성공과 실패. 그래서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하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아야지, 항상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긍정적이라도 한 가지의 부정적인 게 있다면 그 한 가지 부정적인 걸 가지고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론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정론자가 되면 안 되고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정적이고 한 가지가 긍정적이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재테크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월 3일 날 세미나 공개합니다. 세미나 주목할 서울 재개발 초기 지역 선점하는 방법, 물건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팔 때가 아니라 살 때가 되었을 때 살 줄 알아야 된다. 참 이거 우리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정말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놓고 기다려야 되지, 사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놓고. 이거를 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못 옮기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 있나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재테크를 해서 내 돈을 불려 나가는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린 재테크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시장 기회의 시장이니까요.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남들이 움츠릴 때 우리는 해야 돼요, 뭔가를.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